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김현수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발표할 기회를 주신 김현수 교수님을 비롯해서 재단 사무국 관계자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제 발표가 이제 마지막 순서고, 또 아마 곧 이어서 오전에 발표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시상식이 아마 이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내용은 그렇게 연구 데이터보다는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좀 스토리 위주로 좀 전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들어보시고 근육계 질환에 대해서 어떤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또 연구자들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있는지, 이런 측면에서 좀 들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겠는데요. 저는 의과대학에서 MD를 했지만 대학원부터는 이제 주로 자연과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근육 쪽에 원천 연구를 쭉 수행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논문과 이런 특허 이런 내용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조금 기술 사업화에 포커스를 두고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2019년도에 창업을 했고요. 오늘 발표는 창업한 회사에서 하고 있는 내용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창업한 회사 이름입니다. 마이오텍 사이언스라고 명명을 했는데요. 이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육 질환 치료제를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회사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약자로 보면 BTS, 바이오의 BTS입니다. MTS로 저희들이 약칭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술은 주로 퍼스트 인 클래스 제재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기전을 가진 상태로 근육 질환, 주로 이제 근감소증이라든지 근육계 난치성 질환들이 많거든요. 그런 질환을 제어하는 그런 기술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대상으로 보면 제일 큰 시장이죠. 이 sarcopenia, 근감소증 노인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캔서 카케시아, 암 환자들한테서 발생하는 근육 감소, 또 휴기 질환입니다. 근육계 휴기 질환. 이제 저희들은 휴기 질환 중에서 듀셴이라고 하는 질환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역을 보시면 이렇게 19년도에 저희들이 창업을 했고, 20년에 이제 팁스를 하고, 21년도에 연구소 기업으로 등록이 돼서 관련 R&D 과제들을 좀 수행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작년도에 벤처기업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육계 난치성 질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마 sarcopenia라는 용어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터미놀로지는 1989년도에 로젠버그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썼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용어는 아닌 겁니다. 근데 처음 이 sarcopenia의 용어를 보시면 근육이 부족한 상태를 일단은 지칭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점점 이제 고령화가 이제 심해지면서 근육이 부족한 상태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을 이제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점점 이렇게 기능적인 측면에서 이제 좀 강조가 되다가 결국은 2016년도에 미국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1년도에 질병 코드가 부여가 돼서 현재는 질병으로 이미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FDA에서 승인된 아직 신약은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근감소를 보면 굉장히 다양한 원인에서 발생을 합니다. 노화도 있고 유전적인 상태도 있고, 또 질환에도 동반되기도 하고요. 또 다양한 종류의 약물과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좀 복잡성에 바탕을 둔 질환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연구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런 복잡한 원인일수록 치료 전략은 근본적인 타겟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근감소 같은 경우는 표적 유전자인 마이오스타틴을 타겟으로 하고, 이제 듀셴이라고 하는 질환은 디스트로핀이라고 하는 게 표적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그 표적 유전자 기반에서 개발을 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질환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근감소증은 굉장히 많은 시장 조사 기관들에서 보면 이 시장은 계속 커진다, 그리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다, 이렇게 결론들을 내리고 있고요.
근 감소가 굉장히 불호단 그 의미인데 그중에 세그멘트 시장으로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임상에서 니즈가 많은 게 이제 암 환자입니다. 이게 캔서 카케치아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암 환자들이 근육이 급속하게 빠지는 그런 상태인데 이게 모든 암에서 그러진 않고요. 주로 소화기 계통, 대표적인 게 그 판크레아틱 캔서입니다. 췌장암에서 굉장히 빈발하는 췌장암이 진단이 되면 굉장히 급속하게 근육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임상에서 보면 이 암 환자들이 진단이 되고 나면 요즘은 표적 치료제 등이 굉장히 개발이 돼서 이 치료 기간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암이 발생하면 특정 종류의 암종들은 근육이 급속하게 빠지기 때문에 이 치료 기간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암들에서는 치료를 받기 위한 일정 부분의 근육 상태를 유지시켜줘야 되는 임상적인 니즈가 굉장히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외를 비롯해서 경쟁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름 있는 회사들은 다 여기에 파이프라인을 다 개발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꽤 많은 회사들이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결국은 지금까지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쭉 보면 근본적인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타겟으로 했던 어떤 그 마이오스타틴이라고 하는 단백질의 구조적인 특성에서 발생하는 오프 타겟 이 1차적인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 표적에 사람과 동물에서의 그 혈중 농도가 다릅니다. 이게 이제 셀제 리뷰가 된 건데 그 동물에서는 이 마이오스타틴의 혈액 농도가 굉장히 높은데 사람한테서는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동물 실험에서는 굉장히 효과가 잘 나와요. 근데 사람 스타디로 가면 배제할 레벨이 낮기 때문에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두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문제점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그 신규 작용점을 찾은 게 아까 말씀드린 그 표적 유전자의 프로모터 전사를 제어해서 선택적으로 제어하는 그런 그 연구 시스템을 디벨롭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난치성 질환 중에 희귀 질환 듀셴형 근이형장이라 하는 건데요. 이건 한국, 미국 똑같이 ODD로 지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ODD 약들의 개발하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장점이 있죠. 희귀 질환이지만 개발할 만한 충분한 그 장점이 있는 질환. 저는 근육을 연구하면서 이 질환에 대해서 오랫동안 이제 여기 보시면 이 분석을 많이 해봤습니다. 2018년도부터 다양한 종류의 어떤 이 질환 분야에 있어서 특허 관련, 선행 기술 관련된 분석을 굉장히 많이 여러 번에 걸쳐서 했고요. 그리고 시장이나 기술 가치 평가,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술에 대한 평가도 하고 그렇게 해본 결론은 여기에 상당한 니즈가 있다. 임상적인 니즈가 있고 그래서 충분히 그 초기 기업으로서 한번 시도해 볼 만한 분야라고 판단했고요.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보면 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 질환은 굉장히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환자가 2,500명 정도 실제 듀셴 환자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제 선행 조사 분석을 하면서 굉장히 이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기본적인 시스템, 동물 모델 그리고 동물 모델 기반한 우리가 신약을 발굴하기 위한 세포주 기반한 어떤 시스템들을 굉장히 많이 구축을 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듀셴 같은 경우는 FDA 승인된 치료제가 3가지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것들이 엑손 스키핑하는 기전을 갖고 있어서 펀더멘탈한 전략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2021년도에 저희들의 어떤 이런 전략에 대해서 좀 객관적인 한번 검토를 하기 위해서 미국의 전문 멘토링 팀에다가 1년 정도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 제가 조금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저희들이 몇 가지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그 기술을 갖고 어떤 종류의 시장이 어떤 종류의 적응증이 가치가 있는지 1년 정도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 결과도 저희들이 적응증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참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듀셴형에도 마찬가지겠지만 기존 약물들이 갖고 있는 이런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구축했고요. 보시면 이 디스트로핀의 프로모터를 직접 타겟팅하는 전략도 구축했고 동시에 이 디스트로핀 유전자가 유전자 중에서 길이가 제일 긴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특이하게도 이 디스트로핀하고 굉장히 유사한 구조의 유트로핀이라는 유전자가 있는데 많은 연구자들이 보면 이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디스트로핀의 기능을 구조가 비슷한 유트로핀을 대체해서 개발하고자 하는 아이디어가 많이 제안이 되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그런 아이디어에 기반해서 또 시스템을 뭐 구축을 했고, 뭐 결과적으로는 이 타겟 유전자인 디스트로핀과 이 기능을 대체할 거라고 예측되는 유트로핀의 기능을 듀얼로 그 액티베이션 시킬 수 있는 소재를 개발하고자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듀션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뭐냐면 이 듀션형 환자들은 사춘기에 이제 한번 넘어지면 죽을 때까지 휠체어를 타고 이제 지내게 되거든요. 근력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까지 잭슨에서 만든 그 DMD 모델의 특성이 뭐냐면 이 마우스 모델인데 아주 멀쩡합니다. 잘 운동을 해요. 그래서 인간의 그 피노타입하고 동물 모델의 피노타입이 굉장히 다릅니다. 저희도 잭슨에서 사보면 이 마우스가 조금 이렇게 그릉거리는 게 좀 불안하게 보여야지 모델로서의 어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실제로는 멀쩡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걸 좀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그 실제 듀션 환자들은 그 엑손이 78개가 있는데 주로 돌연 변이가 발생하는 게 50번 엑손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50번째까지는 멀쩡한데 나머지 이제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건데, 그래서 저희들은 동물 모델을 새로 만들었는데 엑손 20번에서 그냥 뮤테이션을 유발해서 굉장히 익스트림한 이 디스트로핀의 어떤 그 문제를 발생시켜서 피노타입을 좀 재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물 모델을 만들었고, 그 마우스 모델에서 실제로 그 프라이머리 머슬을 떼서 거기에 표적 유전자의 프로모터를 과발현시키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디스트로핀 환자의 근육은 형태학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기능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그게 그 근육 기능에서 굉장히 중요한 칼슘 반응이 결핍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세포주를 구축할 때 여기 보시면 실제 우리가 구축한 세포주에서 이런 듀시엔 환자가 갖고 있는 기능적인 결핍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 그런 이제 기능적인 측면도 고려해서 셀라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인피보 형질을 모사할 수 있는 뭐 연구 시스템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그 회사가 갖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특허의 리스트입니다. 보시면 뭐 총 21개가 있는데 그중에 14개는 저희 회사에서 직접 디벨롭한 거고, 나머지 그 7개는 뭐 여기 타 기관에서 우리 적응증과 관련되어 있는 우리 특허를 보호하거나 활용할 때 필요한 특허들을 지금 뭐 기술 이전이라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요 중에서 2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는 그 기술 중에서 요 아미노산 구조에서 유도된 그 합성 물질에 대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그 여기 보시면 마요카인이라고 하는 조금 이제 미래형 주제인데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뭐 아시는 것처럼 우리 그 천연 형태의 아미노산은 모두 그 L형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20개 정도의 아미노산이. 근데 많은 이제 신약 개발 과정에서 보면 이 L형을 D형으로 바꿔서 기존의 신약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거나 그런 그 선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D형 아미노산이 신약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모티프가 뭐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착안을 해서 기존의 20종의 그 아미노산을 전부 그 D형으로 1차적으로 다 변환을 시켜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갖고 있는 시스템에 적용을 해보니까 그중에 3가지 종류의 그 D타입의 아미노산이 근력 기능을 개선하는 우리가 이제 효과를 확인을 했었습니다. 요 3가지 종류의 아미노산을 백본을 해서 다시 그 유도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그 이제 리드를 창출하는 그런 전략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뭐 결국은 디루신에서 유도된 그 유도체 중에 하나를 저희들이 지금 리드로 발굴을 해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뭐 간단히 데이터를 보시면 뭐 인비트로하고 인비보에서 저희들이 중요한 이 모드 오브 액션에 대한 내용들은 충분히 다 검증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 스몰 몰레큘이 약물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허들들이 많은데 그중에 이제 제일 핵심이 이 스몰 몰레큘이 세포에 들어가서 결국 어떤 단백질과 결합하느냐, 뭐 이걸 해결 못하면 저희들이 이제 뭐 진도를 나갈 수가 없는데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히 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SPR 방법으로 다 검증을 했고요. 그다음에 경쟁 기술 대비 우수성 저희들이 다 검토를 했고, 그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스몰 몰레큘이 들어가서 모드 오브 액션은 우리가 충분히 보여줄 수 있지만 이 물질이 나타낼 수 있는 비특이적인 효과, 아까 그 글로벌 회사들이 개발 과정에서 결국 페일한 이유가 옵타겟 때문에 다 실패를 했거든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두 가지가 그 세포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종류의 카이네이즈, 그리고 세포막에 존재하는 GPCR입니다. 우리 스몰 몰레큘이 그 중에 어느 하나라도 건드리면 이 옵타겟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진도를 나갈 수가 없는데, 그런 걸 저희들이 충분히 검증했습니다. 406개의 카이네이즈, 그리고 GPCR, 그 핵심 GPCR 47개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리 물질이 이들에 대해서 어떤 특이성이 없는지를 다 검증을 했습니다. 이 분야에서 이제 경쟁 대상이라고 하면 그 아까 제가 뭐 자세히 설명을 안 드렸지만 이 파이자가 굉장히 대표적인 그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었는데 2018년도에 페일을 했습니다. 그 항체였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오노 제약이 사실은 굉장히 큰 경쟁자입니다. 일본에 있는 오노 제약이 그 그렐린 수용체를 건드리는 아나모날린이라는 제재로 그 캔서 카텍치아에 대해서 일본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근데 승인받은 이유가 암 환자들의 이 체중 감소를 일부 보완한 내용으로 이 승인을 받았고요.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다 페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페일한 이유가 이 아나모날린이 근력 기능의 개선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소재들은 기본적으로 모더 백신이 그 근육 기능의 핵심적인 타겟을 저희들이 이 모더 백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이 오노 제약의 제품보다는 경쟁력이 있고요. 또 저희들이 합성을 직접 해서 이제 리드를 도출했기 때문에 이 리드가 문제가 생길 때 그걸 백업할 수 있는 세컨, 서드 제너레이션의 백업 물질을 다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좀 어떤 비교 우위가 있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이제 MTS101이라고 명명을 했고 지금까지 나와 있는 데이터를 뭐 왼쪽에 이제 리스트를 했습니다. 보시면 뭐 혈액이라든지 ADME, 독성, 그리고 기타 뭐 제형까지 저희들이 다 오랄로 다 지금 만들어서 일단 약물 동태까지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요 내용을 가지고 최근에 그 기술 가치 평가를 저희들이 그 공인 기관에서 했습니다. 그때 뭐 기술성, 권리성, 시장 사업성 다 평가를 해보니까 임상 일상에서 우리가 이제 기술 이전하는 조건에서는 뭐 56억 정도, 그리고 이게 신속성을 받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는 뭐 100억 이상의 어떤 가치 평가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 아까 제가 이제 저희들이 백업 물질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MTS 101이 사실 저희들이 이제 이 약동학 단계에서 일부 그 인피보 단계에서 그 안정성, 스몰 몰리큘이 이제 비보에 들어가면 이게 대사가 되니까 그 일부 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그 보완 세컨 제너레이션 물질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고 그걸 MTS 102라고 저희들이 명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비트로 비보는 다 검증이 끝났고 저희들이 이제 1차적으로 리드에 대해서 이제 약동학 단계 쭉 실험을 해보면서 어떤 단계가 중요한지를 이미 좀 많은 레슨을 얻었기 때문에 101은 좀 더 빨리 파일럿 단계 중요한 실험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수업 분석을 좀 해보면 이 시장이 굉장히 이제 뭐 시장은 커져 있는 걸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고 아주 다행인 거는 그 기존의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오노제약이라고 하는 그 플레이어가 있고 근데 굉장히 그 약점이 많은 플레이어인 거죠. 이게 지금 일본에서 허가를 받았지만 그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다 페일했고. 근데 그런 거하고 저희들이 이제 기본적인 뭐 이런 그 비교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어떤 그 과학적인 뭐 성능에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그 기회 요인은 이 글로벌 회사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시장에서 새로운 그 기술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초기 기업들이 글로벌 에로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이렇게 기회가 많이 좀 열려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뭐 판단 하에서 저희들이 이제 근감소를 개선하는 굉장히 노블한 기전을 갖고 있는 물질을 발굴하고 요거에 대한 적응증을 암하객줄로 빨리 저희들이 이제 검증을 하고 나면 뭐 임상 일상 단계에서도 충분히 이런 글로벌 그 기업들한테 에로를 할 수 있는 뭐 기회가 열려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뭐 자체 개발과 동시에 이런 그 투트랙 전략도 동시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요건 저희들이 갖고 있는 마일스톤인데요. 자세하게 설명은 드리지 않겠지만 뭐 초기 회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들이 이제 기술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뭐 올해 하반기부터는 일부 이제 좀 이렇게 그 투자가 이게 필요한 그런 상황으로 좀 진입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요게 저희들이 갖고 있는 그 파이프라인을 좀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요게 MTS 101이 요겁니다. 지금 요거고. 그다음 백업하는 게 MTS 102가 있고요. 그 외에도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다른 합성 그 파이프라인도 있고 또 뭐 천연물도 있고 또 타 기관에서 그 기술을 이전한 그 뭐 펩타이드 종류의 좀
그 포트폴리오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 재단이 그 우리 김효석 교수님께서 굉장히 이름을 이제 미래 의료 재단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셔서 제가 이제 조금 후반부에 설명드릴 내용은 저희 기업이 하고자 하는 그 기술 내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건 그 사이토카인의 일종의 마이오카인이라고 하는 건데요. 요게 그 궁극적으로는 그 인류의 사실은 오랜 꿈이죠. 운동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로 개발될 수 있는 그런 기술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건 저희들이 올해 그 MRC 선도센터 과제로 이제 요 주제로 선정이 돼서 향후 7년간 굉장히 이제 그 기초 연구와 이제 기업들하고 이제 팀을 이뤄서 7년 동안 이제 연구를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굉장히 그 현재까지 저희들이 확보한 기술을 좀 많이 진척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겁니다. 뭐 지금 운동을 유사하거나 미믹하거나 혹은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라는 그 내용인데요. 이게 그 마이오카인이라는 소재입니다. 이게 그 우리가 근육이 수축할 때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게 되면 이 근육에서 어떤 물질이 분비가 되거든요. 근데 이런 개념은 사실은 아마 여러 그 선생님들께서 고등학교 때 배울 때는 우리가 이해를 못했죠. 우리가 호르몬 기관이라고 하면 뭐 갑상선, 뇌하수체 이런 걸 다 생물 시간에 배우는데 근육이 어떤 물질을 분비한다고 하는 거는 근육이 호르몬 기관이라는 건데, 그죠? 쉽게 아마 동의가 안 되실 텐데 지금은 이게 과학적으로는 다 디파인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머슬은 내분비 기관으로 다 디파인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이오카인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보면 이 덴마크의 그 페더슨이라는 사람이 내과에서 합니다. 이 사람이 보기에 이 운동을 하면 굉장히 많은 그 건강 효과가 관찰이 됩니다. 뭐 여러분들도 다 주위에서 보시면 알겠죠. 운동을 하면 비만이나 이런 게 다 좀 좋아지잖아요. 대사질환도 다 좋아져. 근데 그걸 임상에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엑사이즈 팩터라고 굉장히 비과학적인 용어로 썼습니다. 운동 효과라고 이렇게 다 설명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보기에 이 운동을 하게 되면 분명히 뭔가 우리가 근육 조직에서 뭔가 물질이 분비될 거다 이런 이제 컨셉을 갖고 이런 터미놀로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마이오카인이라고. 마이오가 이제 머슬이니까 머슬에서 분비되는 사이토카인이라고 이제 명명을 한 거죠. 이런 개념을 제시하니까 많은 과학자들이 보기에 이게 그럴듯하단 말이죠. 그래서 한 10년 정도 굉장히 많은 과학자들이 이분의 가설에 대해서 검증을 했습니다. 실제로 근육에서 물질이 분비되는지를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많은 그 물질들이 분비가 된다는 게 이제 밝혀졌어요. 그래서 뭐 근육이 내분비 기관으로 지금 명명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 한 10년 정도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근육에서 물질이 분비된다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이 물질이 의학적으로 활용 가치가 있느냐? 그에 대한 퀘션이 나왔는데 그에 대한 답을 이 하버드의 브루스라는 사람이 답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근육에서 분비되는 마이오카인 중에서 요 아이리신이라는 게 있는데 이 아이리신이 팹 브라우닝, 지방의 갈색화를 유도한다. 이런 이제 리포트를 이 내처에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근육 분비 물질이 비만 치료제로 개발될 수 있다는 개념을 이 사람들이 증명을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브루스가 뭘 했냐면 그 당장 벤처를 만들었어요. 이 사람. 그래서 이 물질의 가치를 이 사람은 안 거죠. 근데 뭐 우연히 제가 이 시기에 이 브루스 옆에 랩에서 제가 이제 연구전을 하고 있으면서 그때 처음 이제 이 마이오카인에 대한 개념을 알고 뭐 한국에 돌아와서 제가 바로 이제 마이오카인 연구를 사실 시작한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근데 이 마이오카인이 왜 우리가 임상적으로 활용 가치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아마 그 인터페론 감마 잘 아실 텐데요. 이건 그 림포카인입니다. 면역 세포가 분비하는 물질이죠. 그다음에 렙틴 뭐 잘 아실 겁니다. 렙틴은 지방 세포가 분비하는 그게 에디포카인이죠. 그렇죠. 림포카인이나 에디포카인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면역학 연구가 이제 굉장히 활성화되고 이 에디포카인이 발견됨으로써 지방 대사 연구가 뭐 엄청나게 이제 발전을 한 거거든요. 근데 마이오카인이 이제 사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이제 규명이 됐기 때문에 뭐 지금은 이 마이오카인이 굉장히 핫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근육이 뭐 건강이다 이런 말도 있고 그리고 고령화가 되니까 근육 기능이 더 중요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마이오카인을 잘 우리가 활용을 하게 되면 결국은 운동을 대체할 수 있는 운동할 때 나오는 물질이니까 그렇죠? 운동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로 개발될 수 있는 어떤 컨셉츄얼리 그렇게 지금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이런 개념을 좀 바탕을 두고 뭐 연구를 참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분야에서 핵심적인 그 경쟁 요소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0년대 초반에 굉장히 많은 연구자들이 마이오카인을 찾는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분야에서는 누가 똘똘한 마이오카인을 찾느냐, 이게 경쟁 요소입니다, 제일.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기존의 마이오카인을 찾은 방법들이 주로 이제 셀 베이스에서 많이 찾았어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뭐 의과대학에 있으니까 좀 더 이 사람들보다 그 비보 라이칸 모델을 구축해서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 마우스 그 이제 종아리를 분리를 해서 그 종아리 근육을 지배하는 사이팅 너브를 이제 전기 자극을 주면 이 종아리 근육이 이 비트로 해서 이제 컨트랙션 하거든요. 그때 이제 분비되는 우리가 사이토카인을 프로테인으로 찾으면 되니까 이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구축해서 뭐 현재는 100개 이상의 그 신규 후보 물질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것 중에 이제 저희들이 신규 마이오카인을 이제 밸리데이션해서 찾고 연구를 진행하는 뭐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하나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이게 이제 저희들이 그 새로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제 찾은 겁니다. 새로운 마이오카인으로. 그게 이제 ATPase 이니비토리 팩터 1이라고 하는 건데, 저희들이 찾아서 뭐 모더 백션 규명해서 이런 이제 뭐 논문도 내고, 뭐 새로운 물질이니까 IP 측면에서는 굉장히 장점이 있습니다. 뭐 용도만 찾아내면 다 이제 우리가 IP를 확보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뭐 기술 이전도 하고. 근데 이 분야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데, 이 아까 말씀드린 여기 보시면 이제 하버드 그룹하고 뭐 호주 그룹들인데, 이 팀들이 글로벌 선도 팀들인데, 우리가 이제 새로운 마이오카인을 갖고 있으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콜라보레이션을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요구할 필요도 없이. 그래서 이제 논문도 같이 내고, 그다음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그 기업들도 우리가 도대체 어떤 그 신규 마이오카인을 갖고 있는지, 어떤 성능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굉장히 관심도 많고, 뭐 오픈 이노베이션도 많이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저희들이 뭐 아까 말씀드린 좀 차별적인 어떤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에 여기서 새로운 마이오카인을 찾아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초 뭐 연구를 수행해서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운동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로 개발될 수 있는 어떤 초기 단계에 좀 그 개발을 하는 내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사실은 중요한데요. 그 이 세계 선도 그룹이 두 팀이 있습니다. 아까 그 페더슨 그룹, 마이오카인을 처음으로 명명했던 그 그룹이 여전히 이 분야의 리딩 그룹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리신 연구를 해서 그 임상적인 중요성을 디파인했던 그 하버드의 브루스 랩이 아주 강자입니다. 근데 이 팀들의 전략이 뭐냐면 이 덴마크는 아주 탑다운 휴먼 스타디밖에 안 해요. 근데 미국 브루스 랩은 완전히 버텀업입니다. 이 팀은 이리신만 연구를 하고 있죠. 마이오카인이 굉장히 종류가 많고, 그죠? 근데 이리신만 연구를 하고 있죠. 근데 저희들은 이런 그 전략들에 비해서 우리가 새로운 마이오카인을 찾는 시스템도 구축했고, 새로운 것도 찾았고, 그 다음에 좀 기초에서 이제 임상까지 전주기 시스템을 구축하면 뭐 기술 사업할 수 있는 어떤 초기 물질을 개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뭐 저희들이 이제 하버드 그룹은 이 이리신만 연구하고 있는데 이 펀메드에서 보면 이리신 페이퍼가 1000개가 넘거든요. 근데 1000개 이상의 논문이 나왔는데도 아직도 이리신이 임상적으로 활용 가능할지에 대한 답이 안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좀 떨어진, 너무 이리신이 여러 군데에 관여를 하고 있어서 어떤 특정한 인디케이션에 활용하기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그죠? 반면에 덴마크에서는 사람 수준에서 임팩트 있는 성과는 도출할 수 있겠지만 어떤 기술 사업화, 어떤 원천 기술을 도출할 수 있기에는 이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좀 상황을 보면 뭐 저희들이 좀 회사가 작지만 굉장히 이제 초기 어떤 그 차별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고 또 신규 마이오카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저희들이 충분히 경쟁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간단히 넘어가겠죠. 저희들이 그 R&D 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개발할 수 있는 파트너들이 있고요. 그다음 이게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그 국제 협력 파트너들인데 뭐 두 가지가 있습니다. R&D 파트너, 연구 파트너가 있고 이제 개발 파트너가 있는데 연구 파트너는 이 하버드 팀하고 호주 팀이 글로벌 리딩 팀입니다. 그래서 이 팀들이 계속 저희들하고 이제 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도 계속 이 관계를 이제 뭐 유지해서 뭐 원천 그 기술력을 확보를 해야 되겠죠. 요 이제 가로로 되어 있는 요 축이 저희들이 2021년도에 그 저희들이 미팅을 하는 회사들입니다. 그 화이자하고 이제 노보 노르디스크. 이 화이자는 자기들 파이프라인이 실패했기 때문에 근육 질환에 대해서 혈안이 돼 있어요. 어떤 그 소재들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찾고 있죠. 뭐 노보 노르디스크는 아시는 것처럼 메타볼리즘 뭐 굉장히 강력한 회사잖아요.
그래서 근육 질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특히 이 마이오카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물어보는 그 질문의 수준이 너무나 디테일해서 제가 요 2021년도에 미팅 한 3번 하고 나서 미팅을 멈췄습니다. 미팅 도중에 제가 너무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물어보는 게 너무 디테일해서.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굉장히 좋은 이 레슨을 배웠는데, 이 3가지 회사에서 우리 기술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의 리스트를 해보니까 60%가 똑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결론은 이 60%에 대한 답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으면 글로벌 진출을 못한다. 그렇게 해서 지금 한 미팅을 멈추고 그 축제들을 지금 한 2, 4년 정도 계속 하고 있는 단계. 그리고 3번째는 이제 저희들이 지사를 만드는 건데요. 그 뭐 바이오 회사가 뭐 해외에 지사를 왜 만드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지만, 이 지사를 만드는 이유는 뭐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NIH 과제 중에서 그 SBIR 과제라고 아마 뭐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이게 혁신 기술에 주는 과제거든요. 이 근육 쪽에는 굉장히 그 난치성, 희귀 질환도 많고 해서 SBIR 과제가 사실 굉장히 좋은 그 과제 슬롯인데, 이 과제를 수주하는 거가 사실은 저희들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회사가 미국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국에 회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회사의 주주 구성이 미국인이 51% 이상이 돼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저희들이 그냥 단순히 페이퍼로 브랜치를 만들어서는 뭐 실행력이 없으니까, 뭐 제가 갖고 있는 그 하버드 팀하고 이제 같이 좀 협의를 해서 하버드에서 요 브랜치에 지분을 51% 확보하고 우리가 이제 49% 해서 일단 브랜치를 만들고 요 NIH SBR 과제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런 그 글로벌 회사들이 우리하고 미팅할 때 요구했던 게, 이제 너희들 미국 그 브랜치가 있느냐 이런 걸 많이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 저희들이 뭐 일단 그 브랜치를 만들어서 이 글로벌 파마들이 이제 원하는 그 기술들은 좀 그 미국 법인으로 좀 이렇게 유입시키는 좀 그런 작업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그 뭐 저희들이 이게 사실은 저희 회사의 그 목표입니다. 2028년도가 이제 뭐 글로벌 탑 10, 이게 뭐 모든 분야의 탑 10은 아니고요.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근육계 난치성 질환 쪽에 글로벌 탑 10으로 진입하는 게 목표고요. 뭐 그러면 이제 그걸 위한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될 텐데, 뭐 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 이런 R&D 그 경쟁력, 그죠? 그다음에 저희들 시스템의 어떤 플랫폼화, 그다음에 그 포트폴리오의 다양성, 그리고 이제 수익 모델 이런 게 있는데요. 뭐 간단히 저희들이 이제 기대되는 그 테크니컬 이벤트를 조금 예상을 해보면, 뭐 올해 우리가 이제 여기 그 법인을 일단 하버드하고 공동으로 보스턴에 만들고, 일단 올해 안에 그 운동 그 이 대체 기술에 대한 파일럿 기술을 좀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제 이 NIH 과제를 좀 수주를 하고, 그다음에 2025년도가 되면 저희들이 그 디벨롭하고 있는 그 아까 캔서 카케시아 쪽에 좀 R&D 성인, 그다음에 그 듀셴, 여기 저 ODD가 있는 분야에 좀 확실한 리더를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리더에 대해서 그 세컨, 서드 제너레이션의 좀 물질을 2023년 올해 좀 충분히 저희들이 확보를 해놓은 뭐 준비가 되면 뭐 저희들이 좀 IPO 이슈까지도 좀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